자, 포토샵은 일러스트하고는 이제 다르게 픽셀 방식이죠. 일러스트는 이제 오브젝트 방식, 뭐 벡터 방식 이렇게 부르고, 이 포토샵은 픽셀 방식이라서 새 파일 만들 때 보면 뭐 가로로 몇 픽셀, 세로로 몇 픽셀 이렇게 설정을 해서 열 수가 있고, 자, 지금 20픽셀, 20픽셀 했으니까 가로로 픽셀이 20개가 있는 거예요. 세로로도 픽셀이 20개가 있고, 그래서 픽셀이 가장 작은 단위예요. 이렇게 점 하나 찍어 봤을 때 이런 점들이 이제 픽셀들이에요. 이게 이제 20개 있고 20개 있고, 조그마한 파일을 하나 열었는데, 그러니까 이 픽셀이 많을수록 해상도가 좋겠죠. 표현할 수 있는 픽셀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죠. 자, 요건 이제 시험, 뭐 필기 시험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 픽셀 방식이라서 이렇게 확대를 하면 이렇게 계단처럼 보이죠. 이런 계단처럼 보이는 현상을 엘리어싱이라 부르고, 이 엘리어싱을 좀 완화해 주는 게 중간색으로 사이를 이렇게 메꿔주면 이 계단 현상이 좀 완화가 되죠. 요렇게 이제 계단 현상을 없애주는 걸 이제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필기 시험 볼 때 항상 나와요. 엘리어싱, 안티 엘리어싱. 자, 그래서 이 픽셀 방식은, 우리 오브젝트 방식은 그릴 때 뭐 서로 겹쳐지지가 않잖아요. 얘네들이 서로 겹쳐지지 않아서 이렇게 그리고, 뭐 사각형을 그려도 얘네들이 서로 겹쳐지지가 않죠. 그래서 뭐 순서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뭐 이동도 그냥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잖아요. 뭐 이동도 쉬웠죠. 근데 픽셀 방식은 같은 층에 있으면 다 합쳐져요. 여기에다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다. 자, 그럼 이동해보면 밑에 있던 애들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 기존에 있던 그림들이. 자, 망가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포토샵에서는 이제 어떤 방식을 쓰냐면, 레이어라는 개념을, 레이어라는 애를 쓰는데, 이 레이어라는 거는 투명한 셀로판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명한 셀로판지. 자, 산, 이렇게 산이 있고, 애니메이션 같은 걸 제작할 때 산이 있고, 뭐 하늘이 있대요. 자, 이때 이제 뭐 이렇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그러면,
얘가 요만큼 움직이고 그 다음 프레임에서 또 요만큼 움직이고, 1초짜리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되면 초당 뭐 24프레임, 뭐 32프레임 이런 1초짜리 애니메이션 만들기 위해서 그림이 24장, 뭐 32장, 뭐 34장, 뭐 이만큼씩 필요하다는 얘기. 자, 그러면 이제 24장, 뭐 36장을 배경을 똑같이 계속 그려야 된다는 얘기지. 하늘을, 산, 뭐 이런 모양을. 그러니까 종이 낭비, 시간 낭비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그러면 총 뭐 지금 16개 만들어 놨는데 16개의 그림 그릴 때 이 밑에 뭐 하늘하고 이 산을 다 똑같이 16개를 그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종이 낭비, 뭐 시간 낭비, 물감 낭비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쓰냐면 투명한 셀로판지를 한 장 덮어놓고 얘를 그리는 거예요. 얘가 뭐 지금은 동그라미지만 뭐 달팽이가 될 수도 있고 뭐 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애가 이렇게 움직이는 뭐 이런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가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 1초짜리 만드는데 막 24장 막 이렇게 필요하니까 투명한 셀로판지를 한 장 덮고 그 위에다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셀로판지를 조금씩 움직이면서 한 컷 찍고 한 컷 찍고.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제 셀 애니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투명한 셀로판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레이어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레이어라는 패널, 포토샵에서는 이 레이어라는 패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같은 데다 그려놓으면 얘를 똑같이 16개를 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애니메이션 만들 때. 근데 이렇게 새로운 레이어, 그러니까 투명한 셀로판지를 하나 만들어서 얘를 그리면 얘만 조금씩 움직일 수 있잖아요. 배경은 가만히 있고. 그래서 이 레이어라는 개념이 투명한 셀로판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포토샵은 이 선택 영역, 뭐 색을 바꾼다 그러면 노란색을 다른 색으로 바꾼다. 일러스트는 뭐 그냥 클릭하면 잡히는데 이 포토샵은 얘네들이 한 개 한 개 다 픽셀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선택 영역, 나는 이 부분만 작업을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제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거죠. 나는 이 부분만 작업을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는. 네모를 그릴 수 있고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고, 이건 이제 마켓툴인데 선택 영역을 더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뺄 수도 있어요. 더하고 빼고 하면서 이제 노란색을 정확하게 선택을 하면 그 안에 이제 색을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포토샵은 이 선택 영역을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만드느냐, 그게 이제 포토샵을 잘 다루고 못 다루고의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 영역 만드는 걸 초반에는 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선택 영역은 막기 툴, 네모, 동그라미, 뭐 한 픽셀, 가로로 한 픽셀, 세로로 한 픽셀 이렇게 선택하는 이 막기 툴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자동 선택 툴인데 오브젝트 셀렉션 툴, 퀵 셀렉션, 뭐 마술봉, 매직밴드, 자동 선택 툴이 있고, 그리고 울타리 치는 라소 툴이 있어요. 라소 툴, 폴리고널 라소 툴, 요거는 이제 마그네틱 라소 툴, 이렇게 라소 툴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자, 막기 툴은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하는, 우리 일러스트에서 사각형 그리듯이 이렇게 그려서 선택을 하는 거고, 이 더하고 빼고 하는 게 위에 있어요. 이건 이제 단축키를 쓰시면 돼요. Shift 누르면 더하는 상태가 되고, Alt 누르면 빼는 상태, 이 상태가 돼요. 그래서 Shift 눌러서 이렇게 더해서 선택을 더하고, 밖으로 이렇게 나간 부분은 Alt 눌러서 이렇게 빼고 하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굉장히 힘들죠. 노란색 하나 선택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하려면. 자,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막기 툴이고, 그 밑에 보면 라소 툴인데, 라소 툴은 그냥 울타리 치는 거예요. 이렇게 울타리를 이렇게 치면 이 울타리 친 부분이 선택이 돼요. 근데 사람 이 마우스로 뭐 정확하게 이렇게 그리기는 사실 힘들잖아요. 대강은 선택을 할 수 있어도 정확하게 그리기가 좀 힘들죠. 자, 이 라소 툴의 또 특징이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이 손을 떼면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이 돼요. 요걸 이용하면 얘를 선택을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직선 부분 여기서 시작해서, 자, 여기서 손을 떼게 되면 직선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잖아요. 자, Shift는 선택 더하기니까 Shift 누르고, 자, 그 옆에 있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가 또 직선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죠. 자, Shift 누르고 이렇게 하면 또 직선으로 선택이 되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남은 부분 요만큼만 선택을 하면 울타리를 이렇게 쳐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선택이 비교적 쉽게 됐죠. 아까 막기 툴보다는 훨씬 편하잖아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 브러쉬로 원하는 칼라 피커에서 원하는 칼라 골라서 이렇게 칠해주면 돼요. 브러쉬로. 자, 그러면 이제 노란색에서 이렇게 녹색으로 변경된 거예요. 쉽죠? 자, 초반에는 좀 쉽지 않을 거니까 연습을 좀 하셔서 좀 익숙해져야지. 그 다음, 이 포토샵 굉장히 재밌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포토샵이 좀 익숙해지면 굉장히 재밌는 거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어요. 자, 그 밑에 있는 애를 봅시다. 이건 이제 폴리고널 라소 툴인데, 얘는 클릭하면 얘가 이렇게 따라다녀요. 고무줄 같은 애가. 또 클릭하면 이제 앞정으로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것처럼 여기가 이제 고정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코너는 짧게 클릭하시면 곡선도 만들어지죠. 클릭, 이런 부분은 짧게 클릭하시고, 클릭, 자, 해서 처음 시작한 부분 여기로 돌아가면 이렇게 커서 옆에 보면 동그라미 생기죠. 동그라미가 이렇게 생겨요. 요거는 이제 닫아진다는 얘기. 이렇게 닫아주면 이제 선택이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또 색 바꿔서 이런 색을 넣어주면 되죠. 브러쉬를 칠해도 되고, 단축키가 이 포그라운드 컬러로 채우는 건 이제 Alt 딜리트예요. Alt 딜리트.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로 채우는 거는 컨트롤 딜리트. 폴리고널 라소 툴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마그네틱 라소 툴인데, 자, 마그네틱 라소 툴은 클릭해 보면 알아서 자기가 이렇게 가죠. 근데 점이 알아서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혹시 안 생기면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면 점이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은 알아서 점이 이렇게 생기고, 짧은 부분들은 클릭하세요.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못 찾는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클릭을 이렇게 해주면서, 이 자동 선택 툴이 그다지 썩 훌륭하지가 않아서
잘 못 찾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클릭을 이렇게 하면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그네틱 너스트리 처음에는 와 좋아 보인다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사용이 안 돼요. 별로 안 좋아요, 얘는. 자, 이런 툴도 있다 정도 기억하시고, 자, 그 밑에는 그 옆에 있는 애들은 이제 자동 선택 툴인데, 자, 일단 라소 툴하고 얘네들은 선택하기가, 메모 선택하기가 좀 힘드니까 일단 라소 툴 이용해서, 라소 툴과 폴리고널 라소 툴 이용해서 선택하시고, 선택한 영역에 색 넣으시고 하면서 라소 툴을 좀 익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선택 해제할 때는 셀렉트에 보면 디셀렉트, 이게 이제 선택 푸는 거예요. 선택 영역을 푸는 거, 선택 해제. 이건 많이 쓰는 명령이니까 컨트롤 D 단축키 요거는 외워두세요. 그래서 선택 풀고자 할 때는 컨트롤 D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제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일단 라소 툴을 좀 익혀보도록 하세요.